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료기기들의 허가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바로 이곳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결함 때문에 환자에게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식약처는 최대한 빨리 관련 정보를 확인해 공개하고 리콜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현재 식약처가 갖추고 있는 의료기기 추적 관리 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연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희채 씨에 따른 지난 2009년 엉덩이 인공고관절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어떤 제품이 딸의 몸속에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두피지요 모르지요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의사가 좋다고 하면은 100% 그 뭐 무슨 제품인지 뭐 알 수도 없잖아요. 그 시술하기 전에 이게 득표율 ASR이다, 아니면 제품명이 뭐다, 제품 번호가 뭐다 이런 정보 혹시? 저희는 뭐 모르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제 하는 거죠. 의사 추천대로 이식 수술을 받고 1년 뒤 해당 제품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전 세계에서 리콜됐습니다. 딸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이걸 쓰겠습니다 했을 때 의사가 뭐 여기서 이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고 여기서 부작용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안내해 준다거나 그런. 이제 그런 건 없고요.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료기기 이제 어떤 제품을 이제 사용했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냥 예 하지. 그걸 이제 따지고 뭐냐 그걸 못 하는 거죠. 정 씨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선 수술 전후에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결함이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회수 판매 중지 데이터베이스를 올려놓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를 공개하는 기간이 해당 제품 회수 종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에 불과합니다. 왜 3개월일까요? 제가 3개월 시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아마도 그런 식으로 원칙이 정해진 건 아마 예전부터 정해져서 그냥 내려왔기 때문일 것 같고. 그 3개월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고시에 3개월간 게시를 해야 되는데 내용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식약처는 이 같은 리콜 정보 외에도 추적관리 대상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주요 부작용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와 제품명, 제조번호 같은 필수 정보는 없고 인공유방, 인공 엉덩이뼈 관절 등 일반적인 품목명만 나와 있습니다. 특정 회사가 만든 특정 제품의 부작용 사례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 업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3개월만 하고 업체도 나오지도 않고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그 국민이 이제 계속 이런 행정 때문에 이제 잠깐 이제 피해를 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시스템을 사실은 바꿔야죠.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의료기기 회수 정보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의 경우 누구라도 2002년 이후 모든 리콜 정보를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번호 등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리콜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이상 사례 데이터베이스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FDA 데이터베이스에서 세계 최대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을 검색해봤습니다. 많은 이상 사례가 검색됩니다. 제품명, 모델 번호 등과 함께 사고 내용과 제조사 입장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후생성 산하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PMDA 홈페이지에
이 리콜과 이상 사례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PMDA는 규제 당국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라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식약처도 의료기기법 규정에 따라 심각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업체나 병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식약처는 의료기기 관련 이상 사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상 사례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은 되고 있는 걸까요? 뉴스타파는 지난 5년간 식약처에 보고된 심각한 이상 사례 300여 건 가운데 의료기기 결함으로 추정된 이상 사례 관련 보고서 56건을 입수해 검증했습니다. 한 심장 보조장치 이식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사례 보고서입니다. 2016년 1월 10일 혈변이 시작돼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당연히 이상 징후를 인지했을 상황. 이 경우 15일 안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22일에야 식약처의 첫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보고서가 56건 가운데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정보가 빠져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 번호, 그다음에 제조 번호, 허가 번호, 분류 번호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조의 라트 번호별로 그 문제를 공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라트 번호까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보고서의 제품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라 할 수 있는 제조번호 로트조차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뉴스타파가 검증한 보고서의 상당수는 필수정보 누락, 지연보고, 허위보고 등의 부실보고서로 확인됐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보고서는 의료기기 취급자용하고 의료인이 동시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기기 취급자가 채울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의료인이 채울 수 있는 내용이 여기 혼재돼 있다 보니까 의료인이 보고할 때는 의료기기 취급자용만 쓸 수 있는 내용은 빠질 수밖에 없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고요. 뉴스타파는 이상 사례 보고서를 분석하다 보고서 작성 주체가 대부분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담당 의사의 의견이 적힌 보고서만을 추려 해당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고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를 보고를 하려면 의사한테,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고 하거나 해야지. 이게 뭐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난 이런 소리를 본 적이 처음이다. 네, 그거에 의료진의 최종 오케이를 안 받아도 될 정도. 그냥 이 보고서가 대충 보고서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게 왜 이런 보고서가 왜 있는지 저는 왜 이렇게 보고를 했지? 라는 그렇구나. 그런 느낌.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진을 대신해 관행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부터 이상 사례 보고서를 쌓아두고 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환자가 같은 문제가 재발해서 생기는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제품의 개선이에요. 그러면 환자들에게 어디서인지 모를 환자들에게 모르고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쌓는 것의 중요성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식약처는 그 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리콜 정보 공개 등을 제한적으로 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 동안 회사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하지 않으려고 뭐 1, 2년 동안에 그 부작용 보고가 일어났던 건에서만 올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다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그게 풀린 이후에 저희가 뭐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의료기기 업체에 꼬리표를 달지 않으려고 한다. 마치 업체 대변인 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리콜과 부작용 사례 공개 시스템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거절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좀 해봤는데 노래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인 제 입장을 드리는 전달하는 게 이게 맞는 것다는 뭐 어떻게 또 인터뷰에서 오해의 소지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서면 질의서도 보냈으나 답변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기 그 정보 공개 관련해가지고 질의서를 하나 드렸거든요.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네. 저희 미국이랑 일본 관련해가지고 행사가 있거든요. 행사가 예. 행사가 있으니까. 그럼 끝나고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행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식약처까지 직접 찾아갔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신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출장이 많아요. 회의가 많고 이래가지고. 식약처는 뒤늦게 알맹이 없는 서면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인터뷰 요청과는 별도로 취재진은 식약처의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에 의료기관 납품과 반품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식약처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보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걸 시스템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 업체들은 이게 자기네 영업 비밀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생각에는. 국민의 안전을 넘어 안심을 추구하는 국민 행복의 시작점. 식약처의 이런 행태는 국민의 안전을 넘어 안심을 추구한다는 홍보 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의료기기 회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의료기기로 인해서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생명에까지도 바로 직접적 연관이 있는 환자들,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그 범위도 넓게 공개하는 것이 식약처의 임무가 아닌가. 식약처가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업체의 꼬리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뉴스타파 연다입니다.